네. 자,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어느덧 7월 25일이니까 진짜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선 조심할 거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에코프로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요. 흐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좀 주시를 하면서요. 시장 변동 있을 때마다 언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동근 대표님, 사실 2차 전지 얘기 저희 계속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꽤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독자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였나요? 다른 종목 다 갈 때 잘 안 가더니 이번에는 또 가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수급의 움직임을 해석하세요?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강했는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좀 거기서 약간 소외가 됐다는 네네.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뭐 이제 독립리서치 쪽에서 나온 리포트의 영향도 좀 있고요. 이게 뭐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닌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본 게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제 그게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주가를 좀 상승의 어떤 하나의 그 중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요점은 그거죠. 자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뭐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바닥론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뭐 이제 그러한 어떤 보고서의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뭐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매 증가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뭐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제 뭐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쪽만 놓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지금 사실은 주가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보는 흐름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서 보는 그 상황이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에코프로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이었다? 그럼 사볼만 하겠다라는 차트상으로는 좀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에서의 어떤 대응이 이어지는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보다는 포스코 쪽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고 뭐 엠텍이라든지 퓨처엠 쪽 그리고 오히려 리튬이나 흑연 이런 키워드가 조금 더 중심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뭐 활용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개인 차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망 의견 이동근 대표님 주셨고요. 윤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과거에 엄청난 상징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튀어준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자리를 잡는가 정말 많이 주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포스코 쪽에 뺏긴 건지 아니면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시선은 어디에 찍고 계세요? 이제 뭐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관점이고요. 저도 2차 전지 뷰가 너무나도 똑같아서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당연히 에코프로의 이제 이 기술적인 위치로만 봤을 때는 오늘 매수해볼 만한 자리죠. 지금 120일선에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뭐 다른 주도주들이 조금 쉬고 있어서 뭐 개별주, 테마주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길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에코프로가 좀 소외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일봉상 121선에서 돌파하는 자리는 우리가 한 번쯤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 2차 전지는 저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대표님과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정말 실적의 찐바닥을 확인하는 건 3분기, 4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주 동일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에코프로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LNF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LNF를 얘기할 때도 동일했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아직이지만 그래도 기술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고, 뭐 정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매매도 이제 성향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2차 전지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 좀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조금 여유 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3, 4분기에 이제 실적 바닥을 찍고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제 투자 자금이 정해져 있고 기회비용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내가 단타나 조금 스윙 위주의 매매를 하신다면 2차 전지는 트레이딩의 영역, 그리고 물려있는 부분은 저는 3,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정말 바닥에 잡히는지를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순환매가 왔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아마 자동차랑 로봇을 빼고는 더 이제 다 한 바퀴씩 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끝으로 정말 시장에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8월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괜히 지금 무리하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실적이 아직 마이너스인 종목에 물리면 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에코프로는 기술적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매수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도에 있어서는 오케이. 하지만 진짜 물량이 좀 묶여 계시는 분들께서는 3,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턴하는가가 확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단기 의미의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부터 핫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많이 검색하는 종목에 이 카카오페이가 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도 9.35% 플러스권 나타나는 카카오페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어제 장 마감쯤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지분 확보, 카카오페이에 대한. 근데 이전부터 좋게 긍정적인 메시지 내놨었잖아요. 그러면서 네이버 쪽에서는 등 돌리고 카카오페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지분 확보까지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이 좋았었던 것이 또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발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이쯤이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하지라는 심리가 오늘 좀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다시 타이밍이 온 걸까요? 역시 기술적으로는 좀 타이밍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오늘 네네. 뭐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사실 제가 이제 오늘은 펀더멘탈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의견이 약간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지금 주가가 많이 3만 원에서 11만 원 넘어갔다가 한 6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뭐 좀 다시 반등의 어떤 자리가 되긴 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는 정책의 현실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갖다가 강하게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 그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뭐 지금 이제 그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아직까지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어떻게 될지, 뭐 그리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법안의 어떤 법제화의 초기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향후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안 돼. 다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예 분석이 안 되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대감이라는 측면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상승 과정에서의 얘기고 지금은 일단 그 과정이 넘어간 상황이죠. 한 차례의 어떤 상승 과정이 넘어간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는 관련 법안이라든가 정책의 진행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펀더멘탈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오늘 이 카카오페이도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9월로 딜레이 되기도 하면서 또 조정의 빌미가 됐었던 게 스테이블코인 쪽이었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다면 철저히 기대감 구간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고 정책의 진전도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세의 방향의 확고함을 그때 더하고 싶다 의견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제 멎어줄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 봅시다. 카카오페이는 워낙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뭐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지분 확보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오전에 살짝 오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지금 한 11선 돌파하는 거 보니까 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관세에 눌려 있어서 시장이 워낙 이제 뭐 일일비 좀 테마성 개별 종목들로 가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요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도 트레이딩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트레이딩 반 그리고 이제 정말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중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단타나 스윙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AI 산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수년간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테마가 나왔을 때는 단순 테마겠지라고 했지만 충분히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추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NHN KCP가 네. 가장 큰 거래 대금이 터졌었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HN KCP 종목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다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근거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 이 오후장에 스테이블 코마테인 이 테마 때문인지 살짝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 이 분야는 접근하고 싶은데 이런 테마주 트레이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정부의 소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 NHN KCP. 사실 카카오페이가 좀 이렇게 하방으로 조정을 보일 때 NHN KCP는 그래도 잘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그 매기를 유지를 시켜줬거든요. 그 가운데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망 의견이지만 오후장까지 이렇게 압도하는 수급이 들어오고 유지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음 주에 플레이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카카오페이 쭉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의 심장, 엔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닝서프 나왔고 사실 어제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까 사실 가장 궁금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더 가더라고요. 역시 믿을 건 실적, 기대감은 실적, 그리고 조선은 우리를 실망시켜주고 있지 않구나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삼성중공업 실적 좋았고 이제 줄줄이 실적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조선주는 여태까지 실적 발표가 되면 오히려 그걸 기점으로 더
주가가 상방으로 펌핑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그러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걸 엔진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마린 엔진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과 기자재 그리고 여기에 협상력까지 부여시킨다면 더 예쁘고 매력적인 자리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조선보다 엔진 관련주들의 그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사실 이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신고가가 나오는 아주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모양상으로 봤을 때. 뭐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어떤 수급 상황을 보면은 대형 선박이라든가 저공해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찾고 있다.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은 뭐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선박인데 우린 저 엔진은 전부 우리나라 거 써야 된다라는 그런 아예 별도의 어떤 계약 조건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컨테이너선의 어떤 그 엔진 납품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23년에 이어서 24년에 받아놓은 수주 물량으로 실적이 인식되는데 계속해서 또 수주는 그만큼 그죠. 또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 관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인데 그럴수록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결국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미 조선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다 그런 부분 요인들도 있고 그거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주라든가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르고 신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지금은 또 긍정적인 의견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본다면 누가 여기서 조선주의 앞길을 방해할 수 있겠소냐 인 거잖아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심리와 수급과 현재 위치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종합예술이 주식인지라 그 관점에서 조선주를 논해야 하는 것,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좋다라는 긍정 의견 들었던 가운데 자, 신고가의 움직임을 엔진주가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RSI가 93입니다. 93. 네, 93에서 저는 사람 말을 못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조선주도 지금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상승세가 이제는 안 나오겠다. 우리가 뭐 전력기기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다 같이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8월에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저도 비슷한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위치에서는 이제 매수하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조선주의 이런 조정에 이제 좀 배가 아프다, 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엔진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엔진주 뭐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들을 보니까 최고가 한 42,000원, 뭐 46,000원대, 그리고 보통 오늘 한 고가가 35,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36,000원 선이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저는 오늘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바로 다시 한번 펌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하나 엔진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이런 엔진 쪽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올 것 같은데 좀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네, 좀 과열이 식혀진 구간에서는 그러면 진입이 가능하겠다. 그쵸. 일단은 좀 많이 올라온 자리는 맞습니다. 완전히 뚫어가고. 근데 그만큼 또 강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매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종목 기회를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러면 방향은 윗방향으로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OCI 홀딩스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2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조금 급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급락 보였을 때가 앞으로 기대감 있는 산업이라면 더 기회였던 걸까 싶네요. 근데 하반기에 또 좋아질 거다라는 점에 다시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시장이 이쪽으로 가는 내러티브에 계속 연료를 주고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자리가 검증된 걸까요? 이동훈 대표님? 사실 이제 어제의 주가와 오늘의 주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 3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 정말 그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이번에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서의 어떤 저는 두 가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는 것들이 있고 반면에 실적은 안 좋은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인식.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OCI 홀딩스도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요.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바닥이라는 그런 논리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OCI 홀딩스 사실은 어제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죠? 이거 적자 전환에다가 이거 뭐 좀 쇼크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죠, 결국은. 자,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OBBB의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비중국 그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이런 쪽의 논리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폴리시콘 공장 가동률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OCI 홀딩스의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2분기에 한 30% 정도? 근데 이게 3분기엔 40%, 4분기가 되면 70%,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되면 80%까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또 이제 좋을 때는 항상 그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 뭐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도 주가 오르지만은 실적이 나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네.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시아 홀딩스도 저는 그런 논리가 좀 적용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한 부분은 약간의 그 불안 요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어떤 내러티브, 주식에 대한 내러티브를 따져 본다면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오시아 홀딩스는 고민을 했는데 긍정 의견을 드리는 쪽으로의 어떤 오늘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최근 실적에서 좀 의미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OCI 홀딩스도 그렇고요. 대표님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결로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실적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거래가 엄청 실려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도 좋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것 그런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논리죠. 예. 오늘 사실 지금 뭐 10,000원 돌파했는데 결국 예. 한 9%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지만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하반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2분기는 사실 비수기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골치 덩어리 중에 하나였던 대형 LCD 사업부를 떼어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적 그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OLED 쪽은 3분기가 어떤 성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확실히 이제 실적의 바닥 국면은 좀 넘어서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들이 오늘 거래 네. 증가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을 지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죠?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에 있어서의 충격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에 대한 심리가 개화되는 쪽이 있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OCI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고요. 긍정 의견 보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도 홀딩스다 라는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전부터 추세는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니무브가 이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솔루션과 함께 갔었던 궤였기 때문에 많이 추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자리를 올려놓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또 기특하긴 하던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태양광은 살아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나솔루션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기대감의 슈팅이 나왔었고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 힘이 조금 빠지니까 OCI홀딩스는 2분기 실적이 하회를 했지만 이제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봉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아마 OCI홀딩스도 10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한 11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좀 매수 의견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2분기 실적 좋을 거다 미리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지금 태양광 에너지 섹터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OCI 홀딩스도 없고 하나솔루션도 예.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떤 태양광을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이제 단일 판매 뭐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공시 같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 1등주, 이제 따라가는 OCI 홀딩스도 2등주라고 하긴 이제 둘이 지금 펌핑을 하면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니테스트가 충분히 저는 3등주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에너지 태양광 쪽은 여전히 다 매수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폭염에 태양광주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면 좋겠네요. 사실 유니테스트 말씀 주셨는데 HBM 종목 아니야? 맞습니다. HBM과 태양광 두 개 같이 또 엔진이 있거든요. 두 개의 사업부와 함께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종목군 내에서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제약바이오로 떠나가겠습니다. 정말 강하네요. 3천당 제약입니다. 그 복제약 기대감과 함께 했다가 한번 그 쏘아 올렸던 자리에서 이탈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면 더 갔죠.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너무 강해서 좋은데 너무 강해서 고민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갖고 있는 재료 자체를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주고 있는 건 맞아 보이거든요. 절대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는 어떤 판단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모양상으로는 상승분에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오늘 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어제도 윗꼬리가 길었는데 윗꼬리 맞아요. 오늘은 그 어제의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결국은 예.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 근데 그 어떤 재료는 좋죠. 굉장히 좋죠. 이제 위고비의 경구용 제형 변경 리벨소스 이거에 이제 제네리그의 개발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 생동성 동물 시험을 뭐 잘 마쳤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뭐 이미 언론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은 이게 약간 혼돈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네. 부분이고 특허 회피와 관련해서 이게 약간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허 문제가 해결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넘어야 될 어떤 그 허들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그 특허 만료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지금 그들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뭐 제형을 변경한다든가 경구용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수많은 그 특허를 동원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거 갖다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네릭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가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약간 그 부분을 오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네. 때문에 사실은 어제 오늘의 주가는 뭐 약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재료의 어떤 그 영향력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부정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어제 불거졌는데
근데 오늘 또 가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상 오늘도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점이 그리고 돌파를 또 못했다는 점이 어제 자리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를 남기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양봉 빨간색이긴 하거든요. 너무 의미 부여일까요? 네, 너무 위태로워요. 뭐 계속해서 장대 양봉이 예. 나왔다면 뭐 못 먹어도 가보자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3,000당 제약이 이제 가만히 두면 1,000당 간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따라 붙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만 원 선을 일단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3만 원을 지지한다. 그럼 뭐 한 여기서 소량으로 1차 매수 해볼 수 있겠다. 사실 이 발상도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이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삼청당 제약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없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우리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워낙 올해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조선방산이 조정을 겪고도 계속 가고 있으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0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그냥 매수해도 된다. 뭐 사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보실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다 슈팅이 나왔고 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가 이제 파월한테 가서 금리 인하를 뭐 지금 계속 푸시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금리 인하했을 때 제약바이오 다 같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다른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펌핑이 나왔고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이제 주당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일 뿐이지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이런 삼성단 제약 같은 종목보다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삼신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오히려 좋다. 든든한 실적과 함께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은 조금 거리 두기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